자, 오늘은 이 도형, 얘를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치가 않아서 오래 걸리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소재 치수는 제가 도면에다가 풀어서 좀 표시해 놨어요. 이게 이제 D가 23, 이게 소재 두께가 23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로 세로가 69에 70 되어 있고요. 일단 도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기준점은 여기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점.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Z가 0이라는 얘기죠. 이 상단이. 여기가 XY 원점. 원점 원점. 여기가 원점입니다. 자, 그려보죠. 해놓고. 자, 마캠 실행시켜보면, 일단은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가 있고 사각 형태 그리기가 있는데, 어느 것으로 생각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사각 형태 그리기가 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시고, 왼쪽 하단을 기준점으로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가로 69죠. 69.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70. 엔터 치면 이렇게 뭐가 따라다녀요. 사각형이. 그죠? 마우스에. 이때 키보드 O를 누르면 오리진 5가 오리진 약자거든요. 숫자 5가 아니고 A, B, C, D 5를 누르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그리고 Alt F1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자동 배율이 돼요. 전체에 꽉 찬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69에 70짜리 사각형을 그린 거거든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치수를 확인해 보면 얘가 69에 얘가 7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도면을 보니까 뭘 그려야 될까? 이제 바닥에서부터 여기가 5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치수가 있어요. 5. 그래서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5만큼 옵셋하고, 그 다음 여기는 얼마만큼인지는 여기 B라는 치수를 더해보면 알겠네요. 그 다음 위에 같은 경우도 F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5에다가 F만큼 옵셋하면 이거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5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옵셋은 여기 있어요. 이동 옵셋. 얘를 체크한 다음에 옵셋할 대상, 방향, 값, 엔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5라고 하는 옵셋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옵셋을 하느냐, 60이라고 되어 있네, F가. 그러면 얘를 찍고 옵셋할 대상 위에 찍고 그 다음에 60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60만큼 떨어진 위치에 얘가 옵셋이 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얼마냐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22만큼, 그 다음 22에서 다시 또 43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찍고 오른쪽 찍고 22 엔터, 그 다음 얘를 또 찍고 오른쪽 찍고 43 엔터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나오겠네. 이렇게 치수를 근거로 해서 그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30만큼 떨어진 위치에 중심선이 필요한가 봐요. 여기에서 위로 30만큼. 자, 그려졌고요. 자, 여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원호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10만큼 떨어진 위치 뭐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도 10만큼 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60, 60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원호인데 R값이 60이래요. 60짜리 원호. 두 점을 지나는 원호. 두 점을 지나고 R값이 60이다.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호 그리기에서 여기 보면 두 점을 지난다 라고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호, 두 점 호 그리기.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가 부르냐 이렇게 배가 부르냐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주고, 그리고 R값을 입력하는데 60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R값이 60이다는 얘기죠. R값이 60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10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3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에 만족하게 그린 거죠.
자, 이제 여기를 그려보려고 그래요. 여기 10도 경사졌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인데,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그리는 건데, 각도값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얘를 그려보는데, 두 점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한 점은 여기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점은 몰라. 일단 대충 그려놔요. 그려놓고, 여기 각도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90도거든요. 그러면 90도에다가 10도를 더하니까 100도가 되는 거예요. 100도.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직선은 100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선 잘라버리면 되지. 이 삐져나온 것은. 그거는 트림해서 하면 되겠죠. 트림해서 한 요소. 한 요소를 가지고 트림할 대상 중에 남겨져야 될 부분을 찍고 여기를 찍어주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근데 얘도 없어져야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얘도 없어져 버리고 얘는 아예 지워줘야 될 것 같네. 지워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 각도는 스마트 치수에서 대상하고 이 직선을 찍으면 각도가 표시되죠. 10도라고. 10도.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할까 봤더니, 어디 갔어? 저쪽으로. 자, 여기 그렸고, 여기하고 여기가 대칭 구조가 생겼네. 옆에 보니까 대칭 구조가 생기긴 했네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원, 센터 좌표를 볼 건데요. 센터 좌표가 x는 27.5 되어 있어요. y 값은 35라는 값이 되어 있네요. 일단 이 원을 그리겠습니다. 이 원의 크기는 여기 보면 8파이짜리 드릴로 관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8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원호 그리기에서 중심점 반지름 원호 그리기 체크하신 다음에 직경값을 8이라고 입력하시고요. 8이에요. 이렇게. 자, 이때 어떤 포인트를 찍어야 될 때는 키보드를 눌러서 바로 좌표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x가 27.5, y 값은 35.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게 딱 찍히죠. 그럼 얘가 이제 여기를 그렸어요. 근데 여기를 센터로 해서 또 원을 그리네요. 근데 그 원의 크기가 파이가 25라고 되어 있네요. 파이가 25 엔터 한번 쳐주고, 그 다음 또 있어요. r값이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r값이 20. 이렇게 원을 3개로 그려야 되겠네요. 자, 그려놓고, 자, 지금 이제 얘를 가지고 뭘 할 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16이라는 치수가 있거든요. 16. 여기 16이라는 치수가 있는데, 여기 16이면 8만큼 옵셋하고 하면 이 선이 만들어지겠고, 이 원도 지금 그려놨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뭐야? 여기는 22라는 치수가 있네요. 22만큼 옵셋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를 보면 일단은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게 옵셋이 아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옵셋을 하는데 8만큼 옵셋한다. 16의 반절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옵셋을 할 건데 얼마만큼? 22만큼 옵셋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2만큼 옵셋한 건가? 이거를 왜 그랬지? 그때 한번 얘를 한번 그렸던 것 같네요. 43이라고 그리면서 얘는 안 그려도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얘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대상이 그려지는 거죠. 어떻게? 트림에서 세우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경계를 얘로 찍고 남겨질 부분은 얘를 남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네. 그죠? 그럼 얘가 이제 그려지죠. 여기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8이라는 치수가 나오면 맞는 거고 22가 되는 거고요. 이 r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쵸? 일단 얘는 선이 일단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잘라버릴까? 두 요소로 해서 잘라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치수는 위로 뽑으면 이렇게 되겠고, 지금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8만큼 옵셋하고 22만큼 옵셋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에다가 플랫을 주면 되겠죠. R값은 얼마? R값은 거기 보면은 6이라고 되어있죠. 여기 R이 6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 플랫을 줘보겠습니다. R6으로. 여기 보면 플랫에 있어요. 플랫에서 이거를 6으로 하고요. 얘와 얘를 플랫 하겠다. 얘와 얘를 플랫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자, 얘네들을 대칭 이동을 하네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여기까지 마저 하고 대칭할까? 뭐, 그게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자, 이거 대칭 이동하죠. 여기 대칭 이동을 체크해서, 대칭 이동. 얘를 클릭한 다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기준을 얘로 찍으면 돼요. 직선. 점을 찍으면 점 두 개를 찍어야 되고요. 이 직선을 찍으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이 돼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하시면 되겠죠. 대칭. 이렇게. 그래서 이 부위는 필요 없으니까 트림에서 한 요소로 이렇게 자르셔도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얘를 그리려고 그래요. R6자리를 그릴 건데, 여기서 11만큼 떨어진 위치에 센터가 있다고 돼 있네요. 원호가. 근데 여기서 7만큼 떨어져 있네요. 또. 그래서 7만큼, 그 다음 11만큼 떨어진 위치에 원을 그리고 그 원을 가지고 연장한 선, 이 직선이죠. 직선을 가지고 잘라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R6자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R6자리를 그릴 건데, 자, 원 그리기에서 R이 6이다 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 위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11만큼, Y로 2만큼이에요. 그러면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어떤 포인트를 찍으면 증분 기능이 된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X 입력하고 X로 11, 그 다음 Y로는 기존에 7인데 5라고 하는 값이 있으니까 2만큼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치수를 파악을 해보면 여기에서부터 이 점까지 11이라는 치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가 나오는 거죠. 2가 아니고 7을 봐야지.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7이 나오는 거죠. 7, 여기 7. 그럼 맞게 그렸죠. 얘는 R을 눌러서 R이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해보면 일단은 수직으로 선이 필요하니까 주점선 그리기에서 수직선 그리기를 체크하고 이 포인트를 찍고 대충 그려놓으면 일단 수직선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트림에서 뭘로 할까?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나, 둘, 셋. 세 요소로 해도 되겠다. 세 요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세 요소라니까 다 지워져 버렸네. 일단 언두. 세 요소보다 나누기로 하죠. 나누기 기능을 체크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죠.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좀 확대를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지워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도면 요소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이 대칭 이동을 체크해서 얘를 가지고 대칭 이동하겠다 한 다음에 이 부위는 나누기로 싹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됐어요. 됐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그쵸? 이게 지금 이게 25라는 값인가? 그쵸? 뭐 하여튼 원을 그리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Shift 버튼 누르고 X방향으로 25만큼 위치에 센터가 있대요. 아니구나. 이 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파이가 16이래요. 16파이짜리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 치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라는 값이 있죠. 그리고 얘 파이 값이 16이라는 값이 있고, 그쵸. 이렇게. 자, 여기를 이제 하는데 12만큼 떨어지, C라는 치수가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12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이런 거 그릴 때는 얘를 이용하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12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찍고,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센터인데? 센터로 해서 이렇게 그리겠다.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이렇게 하는 다음에 얘를 12라고 입력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나오겠죠.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버리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얘는 지워지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R4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R 값이. 그래서 여기를 플랫에서 4라고 입력하시고,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들도 필요 없고,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아니다, 이게 뭐지? 얘도 잘라야 되겠죠? 한 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그려졌죠. 이렇게. 자, 얘를 가지고 이제, 경로를 생성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원을 그리는데 저는 원의 센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원의 센터가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설정 CAD에서 이거 체크하면 보여요.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거든요. 근데 굳이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점하고 헷갈리니까 이것도 저는 이제 꺼놓고 하는데 필요하시면 보이게 해놓고 하시면 돼요. 이걸 꺼놨다고 해서 센터가 안 찍히는 건 아니에요. 센터는 잡혀요. 일단 두 점선에서 갖다 대면 센터가 잡히거든요. 잡히긴 잡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자, 그럼 이제 대상은 그렸고요.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할 건데 등각보기 한 상태에서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머신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는데 지금 기본이 밀 디폴트 mm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밀 디폴트 mm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 포스트를 꼭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코드를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A0가 나와요. 포스트를 수정하지 않으면. 근데 저는 지금 포스트 수정해 놨어요. 수정한 걸로 저번 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지금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출력하면 A0가 안 나와요. 근데 나는 포스트 수정하고 뭐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디폴트로 하지 말고요. 여기에서 그 파일에서 보시면 여기 수정에 보시면 여기 이제 기계 타입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말고 여기 바꾸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3축 VM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밀 3axis VMC mm. 근데 이제 포스트 세팅을 해놓으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는데 포스트가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혹시 사용하실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이제 기능사 시험 볼 때 시험장에서는 디폴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출력하면 A0가 나온 상태에서 실습 들어가면 알람 뜨거든요. 근데 얘로 하면 A0가 안 나와요. 얘는 3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 Y, Z만 나오지 부가축은 없어요. 근데 디폴트는 부가축이 장착되어 있는 게 기본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0가 H축 원점 복귀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로 해서 하시면은 안 나와요. 참고하시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포스트 수정하는 거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해도 A0가 안 나오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파일에서 이제 그거는 됐고, 이 부분은 건너뛰고, 공구 설정에 들어가 보는데, 공구 설정에 보면 공구 조건 사용하겠다, 제지 기준 하겠다, 기본값을 하겠다 했는데, 사용자 정의로 하겠다 체크해서, 항상 나는 이 값으로 하겠다, 1100으로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왜 1100으로 하느냐? 시험장에서 할 때 보통 연강으로 시험 보거든요. 하이스 공부를 해서. 그래서 1100 정도 주면 돼요. 근데 약간씩 유도리 있겠죠. 800에 80을 주든가. 그거는 이제 약간씩 유도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100으로 나오고 약간씩 조절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공구 블록이 순서로 공구번호를 재부여하겠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야 공구를 생성을 할 때마다 1번, 2번, 3번, 4번 카운트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보통 이제 공정 순서대로 공구를 정렬해서 장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필요하다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재료 설정 들어가서 재료 설정은 지금 화면에 재료 설정으로 해야 될 대상만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도면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전체 영상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대각 모서를 체크해야지. 대각 모서를 체크하고 이 포인트에서 포인트 대각 모서를 찍어주시면 X, Y 크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X가 69, Y가 70.
그 다음 높이값은 여러분 도면에 나와 있는 23이라는 치수에다가 2를 더해서 24로 하겠습니다. 이게 꼭 24가 되든 25가 되든 별 상관없는데 그냥 1mm 정도만 크게 잡고 그 1mm를 페이스커터로 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준 거고요. 여기다가는 1을 준 겁니다. 재료 상단이 1이라고 세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좌표 설정할 때. 그리고 1mm를 페이스커터로 친 면, Z가 0인 면이 기준면이다. 그래서 평면을 항상 치고 시작하겠다라는 개념에서 이게 1로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재료 설정이 된 거죠. 렌더링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면 보기 하면 1mm가 위에 나와 있죠. 이거는 칠 거예요. 페이스커터로 쳤을 때 그 Z가 0이 되는 면, 이게 기준면이라는 거예요.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선하고 딱 일치하죠. 체인하고. 이렇게 재료 설정이 됐다. 렌더링 끄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설정 끝났으면 얘 굳이 보일 필요 없어요. 꺼놓으시면 돼요. 얘가 보이면 일반 선하고 얘하고 겹치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꺼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하려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그 커터가 80짜리 커터예요. 80짜리. 자, 이렇게 80짜리 얘를 가지고 칠 건데 이게 70이니까 한 번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가운데를 지나가게 경로를 생성할 거예요. 일단은 쉽게. 자,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커터거든요. 커터 80짜리인데 자, 보면 커터가 움직이는 거 보면 얘가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보이나? 안 보이네.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지금 보면 이제 이 그 커터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치면 여기에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양쪽으로 80이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뭐 폭이 넓어서 두 번을 쳐야 된다 그러면 뭐 측면각을 두든가 표면각은 기능에서 보면 이제 지가 알아서 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번에 칠 수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한 번에 치기 위해서 가운데를 지나갈 건데 가운데에 선이 있으면 그냥 그 선을 대상으로 선택하면 돼요. 근데 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작업하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로라고 하는 것은 공구 중심이 이동하는 길이거든요. 공구 중심이 이렇게 이동하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대상을 얘로 선택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동하는 길,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반절이니까 35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옵셋 값을, 측면 여유 값을 35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주지 않으면 공구 중심 얘로 가게 할 건데, 여유 값을 줘서 35만큼 떨어뜨리겠다. 즉, 이 값의 반절만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좀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 계셔서 설명을 드렸고, 자, 얘를 지우고, 그러면 경로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요. 자, 이때 기본이 체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찍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다 선택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쭉 빽빽 돌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는 건 이 하나가 선택을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취소를 하고, 이 단일이라고 하는 걸 찍어서 내가 선택한 대상만,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단일이. 얘만 대상을 하겠다, 이렇게 찍는 거야. 근데 찍는데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찍는 게 좋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마스터캠은 좌측 보정이 기본입니다. 좌측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 방향의 좌측, 이게 좌측이잖아요. 이게 우잖아요. 이게 좌측으로 공구 중심이 가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기본값이. 예? 그래서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가야 돼. 만약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좌측 보정이니까 떨어지면 이쪽 위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화살표가. 확인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공구는 뭘로 할래? 공구가 없네. 페이스커터를 굳이 여기서 세모 생성해서 이 페이스커터를 찍어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복잡해. 치수 넣는 게 너무 많아서 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평행등을 하세요. 여기다 80이라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알아서 80짜리 되잖아요. 지름이 중요한 거지. 이게 뭐 날이 어떻고 그러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80이라고 해놓고 조건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송속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무조건 1100으로 들어가겠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굳이 넣을 필요 없는 거고 이름을 꼭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80 F/C라고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페이스커터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인하시면 80짜리 페이스커터 됐고 이 공구에다가는 절삭 조건 안 넣었는데도 얘가 들어갔어. 왜? 아까 사용자 정의에서 이걸로 고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절삭 조건에서는 안함을 체크해야 되겠지. 안함을 체크하면 내가 선택한 대상을 공구 중심이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처럼 여기 중심이 여기 따라갔는데 그냥 따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측면 여유를 줘야 된다. 여유값을 얼마를 줘야 되냐? 여기다가 35를 주겠다라고 입력하는 거지. 그러면 35만큼
원래는 여유를 주지 않으면 여기를 지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유값을 35만큼 하겠다 했으니까 일로 가겠지. 여기로 가지 않고 여기 35만큼 떨어져서 간다라는 얘기지.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 때문에 35만큼. 그리고 진입법계에서는 여기다가 확장을 50%를 주는 건데요. 아니 50을 주는 건데 왜 50을 줬냐? 끝날 때 왔지. 이 원호 형태는 필요 없어요. 자, 얘가 공구 페이스커터라고 하는 공구가 아까처럼 80짜리잖아요.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올 때 바닥 부분이 여기 소재에 이게 닿으면 안 되잖아요. 멀찌감치 빠져나온 상태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떨어진 상태에서 날이. 그 떨어뜨리는 양을 한 10% 정도를 주겠다라고 한 거야. 대충 10%. 그러면은 공구의 반경이 지금 40이니까 40에다가 공구의 10%면 한 80에 대해서 10%에 8이거든요. 귀찮으니까 한 10만큼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총 50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끝날 때도 50만큼 더 지나가게 하는 거지. 나올 때 처음도 50만큼 전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50만큼 준 거예요. 그리고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1이고 가공 깊이는 0으로 해야 되겠지. 1에서부터 0까지가 우리가 소재 설정할 때 재료 상단 1로 잡았고, 그 다음에 페이스커터로 제거한 면이 0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를 기준해서 깊이값을 넣기 위해서 가공 깊이는 절대로 0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하시게 되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된다. 이동하는 걸 보면 공구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치고 빠지는 거지, 이렇게. 이때 빠질 때 여기 10% 정도를 떨어뜨린 거예요. 10만큼 떨어뜨린 거지. 들어갈 때도 10만큼 떨어뜨린 거고, 이렇게. 그래서 밑에가 안 먹기 한 겁니다. 얘를 등각 보기에서 보면, 다시 한번 경로 확인해 보면, 정면 보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려올 때, 여기 딱 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치는 거지, 이렇게. 치면 이 지나간 그 면이 Z가 0인 면이 되는 거죠. 여기 복귀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했는데 한번 모의 가공을 해서 볼까요? 모의 가공 체크한 다음에 약간 틀어보죠. 자, 화질을 높이세요. 화질을 낮춰놓으면 이게 그 화면이 깨져 보여요. 각져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색상 변경에다 체크해놓고 여기서 그 싱글 블럭 스텝으로 보겠다 하면 윗면을 치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윗면이 이제 기준면이 0이 되는 거죠. 위에가 0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확인은 빠져나오겠죠. 자, 그 다음 얘랑 G코드를 출력해 볼까요? G1 눌러서 엎어쓰기 체크 그냥 하세요. 그냥 이름을 안 물어보고 바로 그냥 뜨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설정해서 여기 시작 종료해서 싱코를 안 해놨네요. 여기서 C 드라이브에 싱코 얘를 설정해 놓으면 이게 이제 지금 복구 모드로 돼 있어서 항상 할 때마다 해줘갖고 그거 빼먹었는데 다시 G1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된대요. 확대를 해보니까 자, 그럼 퍼센트에서 퍼센트는 그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퍼센트가 레코드 전송 시작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 나오면 전송 끝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O라고 하는 어드레스 다음에 데이터 숫자 4자리 숫자 이거 이제 프로그램 번호를 알려주는 거고 여기 가로 문구에 들어가는 것은 주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프로그램과는 상관없고 그냥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만이 일람표에 이 NC 그룹이라고 하는 게 한글은 지원하지 않는데 일단은 뜹니다. 이거 그룹? 취소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T1 1번 공구고 80짜리 페이스커터 이름이 나오고 H01이고 XY 스톡 to live에서 35만큼을 떨어뜨려서 경로를 생성했다는 얘기고 Z 스톡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 주소문이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포스트에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툴 리스트가 쭉 떠요. 이걸 툴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구를 장착할 때 얘를 보면서 장착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초기화시켜주는 코드들이죠. G00 급속이죠. G17 XY 평면, G40은 경보정 취소, G49는 길이 보정 취소, G80은 사이클 취소, G90은 절대 지령 이렇게 나오는 거고 T01 M06 하면 1번 공구로 교체해라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주소문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위에 나오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럼 설정해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G54를 워크 좌표에 기본으로 했는데 난 G54 안 쓰고 G55를 쓰는데 그럼 55로 바꾸면 되겠지. 지금 54기 때문에 54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55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볼까요? 여기에 보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요 선택된 작업 수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 보면 옵셋 번호 재부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업 옵셋 번호 재부여
옵셋 번호가 G54, 55, 56, 58, 59 이거예요. 0이 54고, 그 다음에 1이 55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번호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지금 0번호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0번이 아니라 1번으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0을 하세요, 그냥. 그리고 얘 체크 끄고 체크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금 시작을 1로 하고, 1번, 2번, 3번을 증분을 이게 1로 되어 있으면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54, 50, 56, 이 경로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근데 지금 내가 선택한 건 다 54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1, 0으로 해야 돼요. 증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기존에 있던 거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무시해버리고, 기존에 있던 거 무시하고 덮어 쓰겠다라고 체크, 밑에 거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얘가 이 옵셋 번호가 바뀌었어요. 보시면 이게 보면 작업 옵셋 번호 1번으로 바뀌었죠. 아까는 이게 표시가 안 됐어요. 왜? 지정이 안 됐었거든. 지정이 안 되면 무조건 되고 G54예요. 54인데 얘가 지금 지정을 했어요. 일부러 지정했기 때문에 54였던 것이 G55로 바뀌었어요.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55 나오는지. 얘를 G1 눌러서 다시 한번 출력해보면, 자, 지금 54로 돼 있잖아요. 확인 누르면 55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54를 뭐 기본값으로, 기준값으로 해서 잘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럼 55부터 작업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나는 G55로 쓴다. 그럴 때는 여기서 바꾸려면 귀찮죠. 항상 바꾸려면. 그럴 때는 포스트에서 수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54가 아니라 55로 나오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주축 돌아가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기호 보정하라는 거죠. 기호 보정하라는 거 옆에 이게 대기 툴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기 툴을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기 툴 나오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대기 툴을 안 나오게 했어요. 이게 이제 태핑기 같은 경우는 대기 툴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태핑기는 번호 지정 방식이라서 대기 툴이 나오면 안 돼요. 공부 교체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Z로 내려와서 Z0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X 얼마까지 가서 치고 빠진다라는 거죠. MO, 근데 절상류가 없네? 절상이 나오라는 명령이 없네요. 자, 이것도 포스트에서 항상 여기서 절상이 나오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나 보네. 그럼 여기서 조건에서 절상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ON으로 체크하시면 나옵니다. 플러드가 주축 일반적인 절상류, 외곽에서 뿌려지는 거. 미스트는 그 에어 블라스트. 그 다음에 스루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축 관통형. 체크하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보통은 이제 플러드만 있잖아요. ON으로 체크하고, 여기 보면 다시 재생산 한 다음에, 여기 뭐가 바뀌었어요. 보시면 컬런트 ON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N0 파일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할 때마다 나 이거 귀찮거든. 그러니까 잘 안 하거든요. 포스트에서 그냥 아예 뺀다 나오게 하고, 뺀다 끝날 때는 취소하게 나오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아까 그 원래대로는 이게 체크하는 게 정상이지만 귀찮아서 포스트에 수정하는 건데, 지금 나오잖아요. 뿌려지고 취소하고 나오죠. 이렇게. 만약에 내가 대기 툴을 나오시고, 제 대기 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대기 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경로가 나왔다. 그럼 얘를 백플롯을 통해서 경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툴에서도 툴 셋업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평엔드밀인데 80이라 입력하는 거지. 그럼 80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80짜리. 그리고 솔리드 셋업에 들어가서 소재의 크기가 X0, Y0, Z-22, 그 다음 여기는 70, 여기서 70 맞나? 69구나. 여기가 69, 여기가 70, 여기가 1, 이렇게 부른 거지. 이거는 마캠에서의 그 재료 설정 크기예요. X값이 0에서 69. 여기 보시면, 재료 설정 보시면, 여기 69잖아요. X값이. 0에서부터 69까지. 그 다음에 Y값은 70이죠? Z값은 24구나. 그럼 여기 23으로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23에, 여기는 Z가 1이 되는. 두 개를 합치면 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공구가 여기서 내려와서 윗면을 치고 빠지는 거지. 원래는 흑색인가? 이 황토색이었는데 절삭하면 이렇게 보라색깔로 바뀌어요. 이 경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치고 빠지는 거지. 이렇게. 싱크로 이렇게 검증을 했으면 얘를 이제 트랜스 전송해서 전송 누르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받아가지고 사이클 스타트 하면 되는 거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 정도로 싱크로 확인하거나 이 마캠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충분히 가공을 했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런데도 나는 도대체 이 모션 센터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해봐야 이제 뭐 감이 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때 잠깐 보여줬던 것 같은데, 얘를 클릭을 해서 기계 타입은 3축 타입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포지션에서는 Z축을 좀 올리겠습니다. Z축을 한 50 정도 올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캠 스톡 디피니션, 마캠의 어떤 속성값을 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시뮬레이터를 누르면 시뮬레이션 이제 실행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공작물이 이렇게 이제 좀 띄어놨어요. 이제 나중에 드릴 같은 거 할 때도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그 페이스 커터가 장착된 상태에서 얘가 내려오는 거죠. 내려온 다음에 윗면을 왕왕왕왕왕왕 치는 거지. 지금 일본이 깔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기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좀 실감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모션 센터죠. X축, Y축, Z축.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윗면이 아까 24였었는데 23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해보면 쭉 치고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윗면이 이제 쳐졌으니까 얘는 이제 경로를 화면에서 끌게요. 이게 선하고 이게 겹치면 헷갈리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센터 드릴 작업 88자로 관통을 할 건데, 이제 여기다가 센터 드릴로 쿡 찍고 한 -3 정도 찍고 빠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각 경로에서 이제 드릴 가공을 사용을 할 겁니다. 드릴 가공. 자, 드릴 가공을 체크하시면 일단은 포인트를 찍으래요. 드릴 작업 하려면은 포인트만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이클 종류만 선택하면 되는 거고 깊이값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포인트 선택할 때 이거는 수동이에요.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일이 하나씩 찍어주는 거야. 그 다음 뒤에는 자동. 자동은 점 도형이 많이 있을 때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고요. 이건 도형 요소는 이제 원을 찍었을 때는 원의 센터, 직선을 찍었을 때는 양 끝점 이렇게 해서 도형으로 선택하고자 할 때 찍는 거고, 윈도우는 이제 점 도형을 윈도우로 잡아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때. 그다음 원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원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원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거르기, 골라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원호를 골라내겠다. 여러 개의 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 18짜리만 원들만 골라내서 내가 포인트로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 찍으면 돼요. 갖다 들이대면 원의 센터에 가면 이게 원호 센터 표시가 떠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점 도형으로 선택된 거예요. 이 점을 선택했는데 이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의 센터잖아요. 그래서 호도 같이 인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공구는 뭐냐 그러면, 공구는 오른쪽 마우스 새 공구 생성해서 센터 드릴로 하겠다 체크하는 거지. 이 크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센터 드릴 그냥 짜고만 내고 빠지는 거니까 조건에서도 이름만 C 센터 슬래시 DR 하게 되면 드릴이다 이런 표시로 사용할 수 있겠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도 1100이에요. 그냥 다 1100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 하면 수정하면 되겠죠, 값을. 자, 이렇게 해서 공구를 선택을 했고 대상 포인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필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드릴 작업은 사이클 기능을 쓰거든요.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블록으로 여러 개의 동작을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사이클. 그래서 절삭 조건에 가서 그 사이클 종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 없어지네. 맨 위에 드릴 카운터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G81이라고 하는 사이클 또는 G82라는 사이클인데요. 일반적으로 G82 사이클은 이제 듀얼 시간을 갖는 건데 일반 잘 안 쓰고, G81은 종점까지 내려갔다가 찍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급속으로. 이게 G81입니다. 일반적으로 센터 작업할 때 쓰고 또는 깊지 않은 드릴 작업할 때 쓰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센터 할 때 쓰는 거고, 두 번째 팩드릴. 팩드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왜? 깊은 드릴 같은 경우는 칩이 계속 말리거나 또는 절산이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양만큼 들어갔다가 빠졌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양을 여기다 줍니다. 얼마만큼 들어갔다가 빠질래? 이만큼 하겠다라고 주면 2mm 절삭하고 나서 R점까지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 사이클은. 그 다음 여기를 이제 칩 브레이크를 선택하게 되면 칩 브레이크는 공구가 밖으로 안 빠져나오잖아요. 여기 안에서만 조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잘라주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칩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은 팩드릴 얘로 하겠습니다. 사이클 출력은 G83으로 출력되는 거예요. G83이 뭔지 모르겠다.
그거는 이 책 찾아보면, 책 뒤에 보면 그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혹시라도 그 머신센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연결 조건은 이제 깊이에요. 깊이는 얼마까지 할래? 여기 가공 깊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로 마이너스 3까지 하겠다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제로 상단은 페이스커터로 쳤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맞죠. 0.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를 작업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구 복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R점이에요. R점. 일반적으로 R점은 5로 줍니다. 5. 자, 5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로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5만큼 전까지는 급속으로 내려가고, 여기 표시를 보시면 이게 노란 색깔이 급속이거든요. 급속. 즉 G00을 얘기하는 거예요. G00.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삭이송, 즉 G01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G01로 바뀌는 높이에요. 그거는 제로 상단에서부터 한 5mm 정도 여유를 주고 거기서부터 G01로 바뀌는 거죠. 제로 상단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얘를 증분으로 5를 줬지만 실제로는 절대값으로 5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로 상단이 증분과 절대가 지금 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안전 높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G43 길이 고정하면서 H 뭐 01하고 Z 보통은 50까지 가고 나서 이걸 시작점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50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50으로 활성화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초기점, 프로그래밍이 실행되는 블록을 나타내는 Z값 높이를 나타내고, 이건 R점, 이건 제로 상단, 이건 가공 깊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센터 작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센터 작업을 코드를 출력해 볼까요? 두 개 선택하고 경로는 확인됐고 코드 출력해 보면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센터 작업한 거거든요. 보면 사이클 위치 80, 신공으로 돼 있네? 바꿔야 되겠다. 센터 작업은 깊이가 얼마 깊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되죠. 여기를 일반 틀을 G81로 하면 됩니다. 정지 시간을 주면 G82로 출력돼요. 근데 0으로 되어 있으니까 81로 출력되는 거죠. 다시 재생성한 다음에 G코드 출력하면 G81, Z 얼마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G81, Z-3까지 R점은 5다. 필드 값은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G98은 뭐냐? 이건 초기점 복귀예요. 다 끝나고 나서 초기점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작업하고 나서. 이 사이클의 의미는 여러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Z가 50에서 들어가죠? Z50. 근데 얘는 전산료가 안 나오네요. 얘는 나오는데 얘는 안 나와요. 여기 안 했으니까 5%돼 있잖아요. 얘를 ON으로 바꿔야지. ON으로 바꾸면 나오겠죠? 재생성한 다음에 다시 전부 선택해서 G코드 출력하시면 아까는 안 나왔지만 지금은 나온다. 근데 할 때마다 하는 게 귀찮네요. 그죠? 이거 M08 이거 나왔죠? 그럼 포스트에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대기 툴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대기 툴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파일에서 수정에 가서 컨트롤 정의에 가서 이 NC 공구에 보면 이 루틴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체크하면 대기 툴이 나옵니다. 이거는 대기 툴을 쓸 경우만 쓰세요. 얘를 체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얘를 G코드를 출력해 볼게요. 대기 툴이 나오는지. 자, 지금은 여기 H 옆에 대기 툴 번호가 없잖아요. 근데 얘를 누르잖아요. 대기 툴이 나오죠. 이게 대기 툴이에요. 대기 툴. 이게 대기 툴. 다음 공구가 나오느냐. 다음 공구. 1번 다음 2번이니까 2번 나왔고. 미리 공구를 교체해 놓는, 아니, 호출해 놓는 거죠. 스탠바이 위치로. 이게 대기 툴입니다. 좀 설명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근데 여기가 얘는 지금 작업 옵셋 번호 1번으로 했잖아요. 근데 얘는 옵셋 번호를 안 했어요. 지정을. 뒤에 있는 것이 지정을 안 하면 앞에 있는 것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 따라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G50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얘는 지정 안 했는데 G50으로 나오죠. 왜냐면 얘는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지정한 그 옵셋 번호로 따라서 쭉 나와요. 근데 얘가 만약에 나는 G55가 아니라 G54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지정을 하면 돼. 얘를 지금 얘는 옵셋 번호 1번으로 했지만 얘를 선택해서 아까 0번으로 하면 G54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0으로 하겠다. 0 이렇게 입력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잖아요. 그럼 0번으로 바뀌었죠. 이건 1번이고 얘는 0번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옵셋 번호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옵셋이라고 하는 건 공장 워크 좌표기죠. 워크 좌표기를
그걸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보면 54로 바뀌었죠? 얘는 55로 나오고,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이제 센터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센터 작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릴로 8파이자로 관통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구를 바꿀 것이고, 사이클을 바꿀 것이고, 깊이값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살짝 띄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뒤로 복사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하나가 생겨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놨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건에 들어가서 이제 뭘 바꾸냐면 공구를 바꿀 거예요. 공구가 8파이짜리 드릴이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 공구 생성, 드릴을 체크하는 거죠. 드릴. 근데 일반적으로 새로 공구를 생성하면 여기 길이값이 20으로 돼 있어요. 짝짝만 하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30까지 뚫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70이라고 줘서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돼 있잖아요. 이 정도 길이를 하겠다. 그리고 공구의 지름은 8파이짜리 일반적으로 이제 118도니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조건에서 이름만 주시면 되겠죠. 이름은 8/dr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8파이짜리로 됐고, 뭐 이성도 회전수는 그 통일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할 게 이제 절삭 조건에서 얘가 그 23이잖아요. 23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공구 직경의 3배 정도면은 깊다라고 보는데, 예, 좀 깊다라고 보고 팩드릴을 체크하겠습니다. 팩드릴. 그래서 2mm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30까지 작업하겠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재생성했을 때 얘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까지만 들어가는데 얘는 마이너스 30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옵셋 번호를 다 바꿨던가? 1번이고 얘는 0번이고 0번이네요. 통일시키는 게 좋겠다, 일단은. 그래서, 전부 선택한 다음에, 일단 아까 옵셋도 설명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옵셋 번호를 0번으로 하겠습니다. 0. 그래서 확인하면 다 0번으로 바뀌죠? 그럼 다 G54로 출력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G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방금 한 거는 G83으로 출력돼요. 여기 보시면 G83으로 출력되잖아요. 마이너스 30까지. Q값은 2로 나오죠. Q는 이제 1의 절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기툴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기툴이 나오면 싱코에서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싱코는 번호 지정 방식, 즉 태핑기처럼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툴도 끄겠습니다. 대기툴을 아까 체크를 제가 해놨던 것 같은데, 대기툴을 끌게요. 여기 공구에서 루틴 사용하겠다 했으니까 끄고 재생성하겠습니다. 다시 재생성을 했을 때, 대기툴이 이제 안 나오죠. 대기툴은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드릴 작업까지 됐고, 그 다음에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자, 이제 얘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모양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으로 이제 얘를 가지고 총 깊이 23이니까 23만큼 바디를 만들어 볼게요. 이건 바디 상태에서 지금 커팅해야 될 위치가 체크를 해보면 커팅을 해야 되잖아요. 커팅을 하는데 여기를 커팅하는 거지. 여기 선이 필요하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솔리드에서 돌출로 체인을 얘로 잡아서 커팅을 지금 외곽이 5로 돼 있으니까 5만큼 바디 커팅 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얘는 4죠. 4만큼 커팅 하겠다. 아랫방향으로 바디 커팅 하겠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는 형상 관통하겠다 해서 형상 관통, 지금 이렇게 된 형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도면이 잘 눈에 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건 안 그려도 되는데 이게 그려졌으면 편하긴 편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작업해야 될 게 이면을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만들려고 하는데 윤곽으로 돌려야 되는데 체인을 이제 어떤 걸로 할 거냐,
그건데 이거를 체인으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Alt 2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평면 보기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얘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체인을 얘를 잡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항상 좌측 보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은 좌측, 즉 여기에 경로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체인을 반대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움직여요. 안쪽에서. 바깥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공구는 세공을 생성해서 평엔드밀 10파이짜리 조건에서 이름에다가는 10 엔드밀 E/M 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를 체크해야 되겠고 여기는 0이 되겠죠? 측면 여유는. 그 다음 진입뽑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선 형태로 6만큼 확장하면 되겠죠.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5인데 여기다 -5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솔리드 형상이 있으면 이 가공 깊이를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찍어주면 돼요. 이 부분을. 그럼 바로 -5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형상에서는 좀 편합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내가 이제 이동하는 것을 경로 확인 눌러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따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검증 표시 체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민철사 때문에 남아요. 그죠? 여기도 남아있네요. 그다음 여기도 남아있어요. 여기도 남아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절삭 측면 가공해서 얘를 체크하고 정삭을 한 번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나서 확인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삭을 한 번 하겠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한 3을 주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허공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래도 여기 아주 미적선 남았죠. 그래서 여기를 5를 한 8 정도 주겠다라고 체크해버리면 아예 다 제거는 되지만 요즘 조금 안 좋네요. 모양이. 이 미적사대 부분이 여기가 생기고 들어갈 때 민날이 먹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5로 주고 한 4 정도 줄까요? 주고 다시 한번 재생해보죠. 그래도 안 좋네.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민날이 먹어서 얘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허공에서 돌아가는 것들 있죠. 허공에서 절삭으로 가는 것들. 이걸 이제 에어 커팅이라고 하거든요. 허공에서 커팅한다. 이거는 필요 없는 경로예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경로만 필요하거든요. 그걸 수정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아까 황사를 줬는데 얘는 한 번으로 하고 재생성을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남아있는 부분을 찾는다는 얘기는 현재 이 대상을 10만큼 옵셋하면 이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윤곽 옵셋 기능으로 얘를 옵셋을 하는 거예요. 10만큼. 근데 10으로 하면 딱 타이트하니까 오버랩이 될 수 있게 한 8 정도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얘를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필요하니까 여기도 자르고, 이렇게. 여기도 이 부분만 필요하니까 잘라내고, 여기도 자르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여기도 좀 남아있는데 얘네들은 지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얘를 하기 전에 윤곽 가공을 이용을 해서 여기 체인을 하나 잡고 여기 체인 잡고 여기 체인 잡고 여기 체인 잡고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생성을 하는데 지금 시작을 할 때 얘는 한 번만 지나가면 되는데 얘는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2번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는 따로 잡고 얘는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측면 횟수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때 여기다가 선을 이제 연결을 그냥 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6만큼, 공구 반경만큼. 여기도 이렇게 해서 6만큼 선 하나 만들어버리고 여기도 들어갈 때 6만큼 여기다가 선을 만들고 나갈 때도 6만큼 선을 만들어버리세요. 진입뽑기를 주기 귀찮으니까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 6만큼 선을 만들어요. 공구 반경만큼.
여기도 6만큼 선을 만들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가공선을 윤곽가공으로 해서 얘를 체인으로 잡고, 체인 잡고, 공구는 이걸로 하는데, 절삭 조건에서는 됐고, 진입뽑기. 진입뽑기에서는 꺼버리죠. 측면 가공은 2번. 간격은 한 8 정도로 해서 정삭은 필요 없습니다. 정삭할 필요는 없죠. 정삭은 최종적인 형상을 만들 때 쓰는 거고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깊이 가공하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 부분 제거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거하고 제거해놓고 제거하고 제거해놓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형상을 따라서 갈 거니까 여기도 이제 해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뒤로 복사를 한 다음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얘 하나 잡고 얘 하나 잡고 그리고 측면 가공을 끄는 거죠. 재생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 여기에서 이 부분 살짝 제거해주고 살짝 제거해주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해보면 일단 여기를 한번 째주고 여기 째주고 여기 째주고 째주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형상을 한번 돌고 또 한번 정삭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럼 미저삭될 부분이 없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체인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체인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도형을 그릴 때 제대로 이제 그렸으면 가령 이제 Shift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바로 한 번에 잡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복된 게 어디 쪼가리라도 하나가 있으면 체인이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Shift 버튼으로 대상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Shift를 누르고 대상을 찍으면 체인 기능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도형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려보시고 막힘을 사용을 해보셔야 되겠고 자 일단은 이제 외곽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안에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안에 작업할 때 우리가 이제 포켓 가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윤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윤곽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 진입점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얘를 진입점으로 해서 체인을 얘로 잡겠다. 얘가 도형이 없구나. RT를 해서 도형을 보이게 해서 체인을 얘로 잡겠다. 어라? 체인이 가다 마네요. 도형이 좀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자, Shift 눌러서 얘하고 얘만 Alt1을 해서 보이게 한 다음에 일단은 경로들은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경로가 보이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로로 선택할 대상 도형을 그것만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히든 Alt2 여러 개가 있으면 뭐 이제 정신 사납기도 하고 체인이 잘 안 잡힐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다시 윤곽 가공해서 진입점을 얘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체인으로 바꿔서 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이 형상을 한번 돌고 여기서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간점에서 빠졌다 하겠다 하면 여기서 이제 시작하겠죠. 확인하시고 공구는 이걸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컴퓨터 됐고 깊이 가공은 일단 나중에 하는 거고 진입점에서는 그 진입뽑기에서는 진입점을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복귀점을 쓰겠다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원호 형태로 진입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다 끄겠습니다. 원호를 다 끄고 작업하고 측면 가공 일단은 끄고 여기에서는 항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0.5를 주죠. 항상용으로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재료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이게 4로 되어 있나 보네요. 그 다음 확인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작업하는 거 보면 공구가 여기서 들어가서 옆으로 들어간 다음에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다시 가운데로 빠지는 거지. 이거는 황삭이에요, 황삭. 거친 절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삭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여기서 체인은 점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여기서 아까 여유를 줬는데 여유값을 0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진입뽑기에서 원호 형태가 들어가야 되겠죠. 한 1 정도를 원호 형태로 주겠다 하시고 나머지는 똑같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자, 이제 정삭 경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보면 일단 황삭 작업으로 해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구멍이 뚫려있는 위치로 진입을 해서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안에 살이 제거가 됐잖아요.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정사 갈 때는 여기 미절삭된 부위에 들어가면 안 돼. 민날 먹으면 안 되고 그 절삭된 부위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진입복귀, 원호 형태로 진입복귀를 한 다음에 돌아서 맨 마지막에 원호 형태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여기다 깊이감을 주면 되고. 일단 지금 폭깃각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이제 윤곽을 했는데, 윤곽으로 그 경로 생성하는 사람들 많아요. 포켓을 안 쓰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